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31일입니다. 예, 토요일이죠. 자, 오늘은 어제 정도 발표가 된 것 같아요. 태국 공군이 그때 주력 기종으로서 그리펜 2형 최신형이죠. 그걸 결정했다. 그런 소식을 접했고, 그게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좀 드리고,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참고로, 요번에 이제 도입하기로 일단 공군 차원에서 결정했는데, 한 10개월 동안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그 주요 경쟁 대상자는 누구였느냐?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최신형이었어요. 블록 70이라는 거. 예, 또는 F-16V라고 불리는 거죠. 지금 우리, F-16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개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정치 외교적인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다. F-16을 대체하는데 미국의 우방으로 분류되는 태국에서 F-16이 아니고 다른 기체를 선택했다? 그것도 한 50대 물량 정도 되는데 1대1로 다 대체한다면 큰 물량이거든요. 여기에서 로키드 마틴이 물을 먹었다. 예. 다른 여러 가지 압박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리펜이 F-16의 최신형 기종과 같은 등급이구나. 성능에서 나갈 수도 있겠구나. 다른 정치 외교적인 거, 유지 보수, 가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급의 성능을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나타낸다는 전제가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기존에 F-16을 쓰다가 갈아타는 거니까 더더욱 더 그렇겠죠. 예, 이런 걸 살펴보고, 자, 우리 FA-50이 있는데, 그게 그리펜과 거의 같은 급이거든요. 자, 그리펜도 기체가 나온 지가 제법 돼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FA-50이 지향하는 바랑 똑같아요. 급도 비슷하고. 자, 태국 공군이 F-16이 아닌 그리펜 1을 선정했다. 노후화된 F-16을 대체하는 용도로. 예.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일단 8대 정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차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인터넷에 가능한 자료를 찾아보면 훨씬 더 큰 그림이 보여요. 예. 한번 볼게요. 이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겠다. 로키드 마틴한테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태국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한다는 기색이 강하다. 예, 이런 부분도 동시에 느껴지거든요. 예. 자, 태국 공군이 F-16을 51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력입니다. 예, 주력인데 초기형을 가지고 있어요. A형과 B형이 51대. 아마 주로 B형이 아마 많을 것으로 봐지긴 합니다. 예. 자, 이걸 블록으로 치면 블록 15나 20이에요. 예.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6은 블록 C나 D입니다. 아마 C형이야. D형이 블록으로 치자면 32형 또는 블록 52형이에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031년까지 퇴역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걸 바꾼다. 자, 이것은 너무 초기형이라 지금 기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자료를 좀 보면은 초기형의 기골이 아직 완전하게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F-16이라는 기체가 완성된 게 어느 정도 틀이 확실하게 잡힌 게 C형, D형에 오면서 틀이 잡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고쳐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대를 계약한다고 하지만 그리펜 2형을 궁극적으로는 51대 정도를 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은 로키드 마틴은 큰 손을 하나 잃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국군은 C형, D형 가지고 있다. 블록 32, 52형이죠. 네, 이걸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신형으로. 예,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로키드 마틴의 F-16V라고 불리기도 하고, 블록 70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모양이 조금 뭉툭해졌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제 항속거리 문제, 소형기니까 항속거리 문제가 있는데, 연료량을 증가시켰다. 자, 이거는 이제 크게 참고할 부분이 있어요. 자, 로키드 마틴도 그럼 기체를 새로 디자인해서 덩치를 늘리느냐?
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항공기는 이렇게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연료 탱크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연료 탱크 부품이 딱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항공기는 그게 없어요. 없고 기체의 모든 빈 공간, 날개 속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간에다가 연료를 다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맞아도 위험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것을 기체를 새로 디자인한다기보다는 기존 기체에다가 에어로다이나믹하게 외부에서 장착하는 형태의 그리고 기체 한 부분으로 보이게 연료 탱크를 추가로 장착한다. 그래서 지금 어깨 쪽을 볼록하게 솟아오른 게 그거예요. 자, 이건 새로 생산을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저걸 끼워 넣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큰 포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큰 포말 연료 탱크. 뭐 별뜻 없습니다. 그냥 기존 기체 형상에 무리 없이 가서 탁 달라붙게 만든다는 것이고, 이게 저렴한 버전이죠. 기체 새로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것보다. 그죠? 우리 이미 검증된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FA50도 지난번에 미국 수출하려고 했을 때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항속거리 늘린다. 그럼 연료량을 늘려야 된다. 큰 포말 했죠. 뒤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우리 FA50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그리펜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D형에서 CD형에서 E형으로 오면서 살짝 커졌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고 기체를 새로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자, F-16V형 블록 70에 대한 특징은 연료량 증가, 그래서 항속거리가 길어진다. 그래서 대신에도 기골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쓰면 오래 쓸 수 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하늘에서 돌고 급선회하고 이러면은 기체 자체에 뭐라고 할까,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뼈마디가 욱신욱신거리고 한계치까지 뭉청뭉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그 T7이라는, 그리고 우리 T50이 경쟁을 했던 새로운 훈련기 사업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옛날 그 훈련기 기체가 막 부러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체가,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는 받는 그 부담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골 보강을 했다. 효과는 뭐냐? 비행기를 더 오래 쓸 수 있다. 자, 태국 공군의 F-16의 A형, B형도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냥 비행기 새로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뭐 당연히 A사 레이더 들어가고 전자전 장비 강화되고 전자장비들이 강화되고 또 그 조종석이 이제 디지털화 된다. 뭐 이런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뭐 놀랍지는 않아요. 지금 KF-21에서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리펜한테 졌다는 거잖아요. 그리펜 E형한테. 네,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F-16을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하고 뭐 지난 정부에서 계약해서 지금 매년 몇 대씩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몇 년 안에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샀던 게 C형이나 D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더 일찍 A형이나 B형을 샀으면 우리도 비행기를 새로 사야 된다. 자, 그리고 이 태국의 결정이 단순하게 내려진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그리펜을 샀었어요. 11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D형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C형하고 D형. C형과 D형의 차이점은 단좌기냐 복좌기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신형인 E형도 F형이 있어요. F형은 복좌기라는 뜻입니다. 조종석 2명 타는 거. 브라질은 그걸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걸 11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업그레이드까지 했다는 내용이 보여요, 오른쪽에. 그래서 이걸 써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F-16과 이걸 두 개를 다 비교해 본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옛날 F-16을 쓰고 있고, 요번에 서로 경쟁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시작되면서 지난 10개월간 검토를 다 했겠죠. 최신형 F-16V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D형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E형도 또 검토를 해봤겠죠. 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리펜 E가 낫다, F-16V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 또한 여기 보면은 공중 통제기로서도 사브 340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에다가 위에 레이더 얹은 거거든요.
이게 사브가 전 세계의 인기 기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프로펠러기가 아니고 글로벌 아이라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젯 위에 얹은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공중 통제기 사업할 때도 들어왔었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잉의 피스 아이를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그거는 미국 공군도 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한 거예요. 4대 사가지고. 가격도 2분의 1이나 싸고 뭐 여러 나라들이 그 기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브라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리고 기체가 절대 F-16보다 부족하지 않았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외교적으로 압박을 넣는다고 하면은 사브를 가진 스웨덴이 태국에 쓰는 힘이 크겠습니까? 로키드 마틴의 미국이 힘이 더 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종합적인 성능 면에서 그리펜 E가 낫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예. 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살짝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사브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흔적이 느껴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리펜의 공대공 무장이 우리 KF-21의 공대공 무장과 똑같습니다. 예, 기본 무장이. 단거리는 아이리스-T고 중거리는 미티어 미사일이에요. 자, 아이리스-T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세대의 최신의 단거리 미사일이에요. 그럼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수준의 중거리 미사일로 이제는 공인을 받고 있는 셈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무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F-16이 그는 조건이 제한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남에 국한을 한다든지. 암남보다는 미티어가 나은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단지 기체뿐만이 아니라 기체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공대공 무장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어드밴티지가 있었다. 이런 느낌을 지금 살짝 주고 있어요. 자, 우리 FA-50도 FA-50을 위한 A사 레이더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KF-21을 국산으로 개발하면서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기 때문에 주요 기술을 좀 더 국산화했어요. 엔진도 국산화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FA-50도 추후 개량을 통해서 IS-T와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을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때 말레이시아에서 요구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A사 레이더 필요하다. 왜? 공격기로 쓰려고 하니까. 왜냐하면은 FA-5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F-16의 파생형이에요. 파생형. 예, 지금 그리펜이 FA-50급이거든요. 좀 이따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게 지금 F-16의 최신 버전하고 경쟁해서 이기자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F-16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됐고 생산될 때부터도 우리가 직접 만든 셈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공격기로 전투기로 쓸 수 있는 요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단지 훈련기로만 쓰려고 개발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FA-50이라는 게 나중에 KF-21이 되면은 로급의 전투기로 쓰인다. 단지 항속거리가 좀 짧고 탑재량이 좀 떨어지고 또한 그 뭐라고 할까 레이더 반사 면적 RCS가 조금 크다는 것 뿐이지 제공권이 장악이 난 상태에서는 6세대 전투기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감히 드리느냐면은 그리펜도 그런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스웨덴은 그리펜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FA-50이 있고 KF-21이 있어요. KF-21의 개발은 순조로워요. 4.5세대, 5세대, 6세대까지 가야 돼요.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된 거죠. 거기서 개발된 기술이 전부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레이더는 전용으로, 왜냐하면 앞에 노즈 콘의 크기에 상관이 있으니까 전용으로 개발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저 미티어 미사일이나 아이리스-T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되고 있고, 그 덕티드 램젯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대레이더 미사일, 대함 미사일, 그리고 뭐 대지용 미사일들, 기갑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들이 지금 동시다발로 개발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KF-21 전력화와 맞춰서 당연히 동시에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미티어 들어올 때, 아이리스 들어올 때 상당 부분의 기술 이전이 있었다. 그 당시 유럽 방산업체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가져왔을 것이다. 그리고 또 타우루스 미사일의 한국 버전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술 이전 다 받았거든요. 크기를 살짝 줄이는 거예요. 위력과 사거리는 동시에 유지하면서. 왜 그러느냐?
왜 크기를 살짝 줄이느냐? 특히 길이를 KF-21 내부 무장창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몽땅 FA50에 들어갈 수 있다. 자, KF-21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요. KF-21은 엔진이 2개 들어가요. 자, 그 목표는 기존의 F414 엔진보다 출력이 센 걸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엔진이 썩 여기 FA50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FA50이 슈퍼 크루징이 가능할지 모른다. 애프터번을 쓰지 않고 음속을 비행할 수 있다. 흐무맹랑한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리펜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펜 2형에 와서. 예, 볼게요. 자,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위에는 위에 거는 태국 정부 사이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6월달 기사예요. 태국이 브릭스 가입에 신청을 하고 그게 필요한 브릭스 멤버가 되기 위해서 뭐 내부에서 결정하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를 다 통과했다. 이거예요, 지금. 자, 이게 이제 푸틴의 미국을 훅 찌를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브릭스 확대가 확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색깔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포춘인데 왜 말레이시아하고 타일랜드가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레이시아는 원래부터 좀 그런 나라였지만 왜냐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맹방으로 분류되는 나라거든요. 거기서 브릭스라는 이야기를 미국 기사에 보십시오. 근데 브릭스에 관련된 내용을 미국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서방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중차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S 외면하기에는 너무 성격이 큰 거예요. 그게 이번에 10월 달이죠. 카잔에서 열리는 러시아가 주최하는 브릭스 연례 미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국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데미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 같은 나라도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기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브릭스에 가입 신청하겠다. 난 다른 데 비빌 데가 있다, 이제. 나는 평소 마음에 안 들었었어. 너희들 그러지 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그런 나라죠. 말레이시아 금방 가잖아요. 그거랑 이번에 F-16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펜을 선택한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 아니면 비빌 데가 없다? 그러면 F-16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았다고 봅니다. 그리펜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런 게 세계적인 지형이 좀 바뀌고 있는 거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리펜이라는 비행기가 그리펜 2형이 F-16 최신형에 뒤지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가 있은 다음에 이야기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포춘인데 밑에 게 왜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브릭스를 가입하려고 하지? 이걸 정말 모르고 물었다면은 포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잡지인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코앞에까지 뒤통수 코앞에까지 다가온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이유 없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항상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필연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모른다고 우연으로 치부한다?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지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자, FA50을 성능 개량한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다뤘던 내용들인데 좀 업데이트를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확실한 것은 그리펜과 같은 급이다. 제가 그때도 그런 추정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사를 보면서 또 추가로 확보된 정보를 보면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발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FA50에 대해서. 왜? 우리는 봤거든요. FA50 진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체를 뽑았다. 어떻게 보면은 훈련기로 쓰기는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도 FA50을 쓰고 있는데 그게 KF-21의 개발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많은 고급 기술들이 국산화가 됐다. 심지어 엔진까지 개발한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FA50에 있는 역량을, 기체의 역량을, 플랫폼의 역량을 극한까지 뽑았을 수 있겠다. 전 세계 훈련기 시장. 지금 단극화 체계가 무너지면서 다극화 체계로 가고 있잖아요. 멀티폴라 시대로. 그렇게 되면 소규모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유럽도 미국이 기대에 있다가 우크라이나전 발발하는 거 보고 재무장을 시작하잖아요. 거기
미국의 T-7A 급하게 좀 개발하는 거 보십시오. 전 세계에 제트 전투기용 훈련기의 시장이 확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존에 마땅히 없어요. 왜? 이때까지 안 바꾸고 계속 오래 사고를 우려내듯이 써먹었으니까. 왜? 전쟁에 대한 예상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 오래된 기체예요. 다 미국하고 똑같아요. 자, 거기에 훈련기로 팔을 수 있고, 동시에 이 기체는 T7과는 다르게 훨씬 강인하다. 더 강력한 엔진을 넣어서 더 높은 출력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기체로 디자인이 되었다. 그리펜처럼. 그래서 경공격기 시장도 열리게 된다. 말만 경공격기지 무장 장착량만 살짝 떨어질 따름이지 똑같다. 그냥 4.5세대 최신 전투기다. 그리고 이제는 전자장비, 레이더, 전자전 장비, 그리고 어떤 무장을 다느냐, 무장의 옵션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로 기체가 살짝 부족한 부분을 덮고도 남는다. 자, FA50은 부족한 것도 없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F4, F4 팬텀기, F5 요거를 대체하는 용으로 이제 생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그때 뭐 사고도 나고 이래가지고 저걸 대체하려고 했는데 그게 누가 끼어 들어왔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립도 되기 전에 F-35가 밀고 들어왔죠. F4, F5 대체, 조기 대체를 하기로 했거든요. 기체가 더 이상 한계에 도달했다. 그 자리는 FA50의 개량형의 자리거든요. 거기 F-35가 밀고 들어왔어요. 왜 급하게 밀고 들어왔느냐, 일찍이. 로키드 마틴이 미국에서는 3년, 4년치 계약 물량을 한꺼번에 정합니다. 그래서 3, 4년 동안 그만큼 물량을 생산해요. 그 기한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즉, 그때 내가 살 거예요 손을 들어야지 그 명단에 올려준다는 겁니다. 생산량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로키드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40대 써봤잖아요. 문제 많은 기체거든요. 네.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수출 촉진 뭐 당연한 부분이고, 이제는 엔진, 항전 장비, 레이더 이런 것들이 다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되겠지요. 옛날에 FA50만 갖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새로 다 개발해가지고 FA50을 성능 개량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F16 개량을 먼저 하고 F15 개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KF21을 아주 순조롭게 잘 개발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해외 시장을 보고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다 국산화가 됐어요. 그 기술을 오롯이 물려받으면 되게 되니까 FA50의 상품성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저렴한 비용으로. 근데 그 자리를 F-35가 밀고 들어 새치기 또 해버렸네. 사정을 가져가 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리펜하고 지금 FA50이 동급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그리펜도 소형 기체이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아요. 아까 F16의 V형 블록 70도 보셨죠? 큰 포말 모양이 좀 못생겨 보이는 그런 연료탱크에 달았잖아요. 그리펜도 기체를 늘리면서 앞에 C형에서 E형으로 오면서 1톤 정도를 연료를 더 넣게 돼요, 지금. 자, 그러면 한 40% 정도 늘은 거예요, 연료 용량이. 그러면서 엔진도 강력한 걸 넣었어요. 원래는 볼보 엔진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F414 엔진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출력이 한 20% 정도 올라갔어요. 자, 이러면 이제 익숙하신 엔진 이름이죠. F414 엔진. 우리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미국의 F18용으로 나오는 엔진이죠. 호넷용으로 나오는 엔진. 이거는 최대한 출력을 끌어쓰는 엔진은 아니지만 좀 보수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엔진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 전투기가 최대 성능을 발휘하려면 좀 더 고출력이 필요해요. 물론 KF21이 무게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향후 우리가 우리 엔진을 개발한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십 대 분량 엔진을 그는 가장 안정적인 엔진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FA50에 있는 엔진은 요 GE의 F414 엔진은 초기형이 F404예요. 그 출력만 떨어지는 거예요. 크기는 같아요.
이게 볼보 엔진도 크기가 같으니까 쏙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 FA50 같은 경우는 11,000파운드, 12,000파운드 정도 나오는데, 지금 그리펜 E형 같은 경우는 14,000파운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그리펜 E가 무게가 8톤 정도거든요. 8톤. 참고로 우리 KF21은 한 12톤 정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펜 C형에서 E형으로 오면서 6.8톤에서 8톤으로 무게가 좀 늘었어요. 그 엔진 출력 늘은 부분은 그 부분보다 더 늘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출력당 무게 이건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슈퍼 크루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애프터버너 없이 이 정도 무게 비율이면은 애프터버너 없이 14,000파운드인데 기체 무게가 8톤이다. 이 정도면은 애프터버너 켜지 않고도 마하 1.2까지 나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죠? 자, 우리는 지금 6.4톤이에요. FA50은. 길이는 그리펜이 살짝 더 길어요. 같은 급이에요. 예, 엔진도 거의 같은 급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한국판 F414 버전, 이거보다 출력이 높고 효율이 높은 엔진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그 엔진이 FA50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개로. KF21은 두 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리는 것은 그걸 가지고 슈퍼 크루징을 하려고 한다. F22나 수호이 57처럼, 그리고 그리펜처럼. 여기 그림에 다 들어있다. 엔진을 두 개 단 KF21은 그 자체로 슈퍼 크루징, 한 개를 다는 FA50도 그 자체로 슈퍼 크루징. 우리도 무게가 한 8톤 가까이 늘 수 있겠죠. 왜? 기골이 강화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무장 장착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무장을 다는 포인트마다 최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타우러스나 이렇게 크고 무거운 걸 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좀 비춰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보강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연료 탱크가 추가로 더 달릴 거니까 무게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예. 자, 그러기다가 이제는 뭐 암남을 쓰니 안 쓰니 이런 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개발해 놓은 A사 레이더에다가 공대공 무장으로는 아이리스-T 한국판, 그리고 국산화된 미티어가 다 들어간다. 그거에 관련된 무장들 다 달 수 있다. KF21보다 좀 적게 달 뿐이지. 예.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자, 그리고 그리펜이 향후 이제 계획이 뭐냐면 이것도 FA50이랑 상당히 유사한데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기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기체의 원형이 개발된 시점도 사실은 우리보다는 빨라요. 네, 그래서 계속 개량형을 내고 있는 건데 우리는 FA50만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KF21이라는 형님이 있어요. 그걸 개발하면서 파생되는 습덕물을 FA50에 적용해서 그리펜급의 비행기, 그리펜 E형급의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해소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 그런 점이 이제 스웨덴과 우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보면 저 위에 거는 지금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인도하고 브라질에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함재기형 그리펜. 예. 자, 이것은 이제 함재기형으로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날개 면적이 좀 넓어져서 단거리에서 이륙이 좀 더 용이해야 되고, 착륙하거나 이럴 때 충격이 일단 육상에 있는 공군기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부 구조가 상당히 튼튼해야 돼요. 랜딩 기어 같은 게. 그게 전반적인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약간 무거워지는 거죠. 예. 자, 우리가 과연 그럼 FA50을 함상용을 쓰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죠. 예, 예. 우리는 로급의 전투기로, 훌륭한 로급의 전투기로 쓴다. 지금 F4, F5를 대체하는 용도 정도로. 수출 시장에 쌍두마차로 가는 거죠. KF21, 그거는 4.5세대, 5세대, 6세대로 가고, FA50은 아주 날쌔고 능력이 있는 파워풀한 4.5세대 전투기로 한다. 자, 그래서 그리펜 같은 경우는 이걸 6세대 전투기까지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아직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이 자료를 이제 조사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KF21 같은 경우에 5세대 응감생심, 6세대 응감생심 이런 분위기로 아직도 쓰여져 있는 글들이 있어요. 예전에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좀 줄었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하는데 세계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무 생각 없이 밖에서는 6세대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4.5세대에서 엉거주춤하게 예? 예, 카드를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예. 아직도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국방 논평에서 파악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상당히 야심찬 내용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먹고 있고 또 국방기술이라는 게 지난 서방권이 지난 한 30년간 되게 진도가 안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 기술적인 격차가 많이 허용이 됐어요. 추격을 받았어요. 러시아나 중국에 의해서만 추격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데도 추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자산업도 강하고 기계산업도 강하고 조선산업도 강하고 제조업의 강국이에요. 그때 30년 동안 놀고 있었던 기술 야금야금 집중해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왔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반 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무기 쪽으로 신경을 확 썼더니 되네. 그래서 그런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뭐 5세대를 위한 스텔스 도료 같은 거 이미 ADD에서 나오는 민간에 공개된 자료만 보더라도 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해외에 뒤지지 않는다. 더 낫다. 네. 현장에서 정비하는 사람들이나 연구자분들이 F-35 손도 못 대게 하는 거, 그 혹시 뭐 스텔스 도료라도 페인트라도 좀 긁어갈까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되게 자존심 센 나라, 센 민족이에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함상용은 크게 무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KF-21의 네이비형 함상형으로 충분하다. FA-50은 그것까지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밑에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제가 FA-50과 그리펜이 완전 동급이라고 확신을 하게 된 그런 연구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름이 그리펜 어그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최신형이 아니고 기존의 옛날형이 C형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어그레서 이름이 어그레서 공격자라는 이름이 뜻이잖아요. 좀 나쁜 의미로. 네. 이게 뭐냐면 뭐에 대비해서 만든 기천공안이 미국에 지금 잠재 적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적기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훈련기 말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늘려놨어요. 왜냐하면 T7 프로그램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공군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잠재 적기 프로그램에 올라온 기체를 대량 생산해서 훈련기로도 쓰겠다. 요런 지금 옵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FA-5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안 되면 나중에 몇백 도로 늘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잉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들 실패하면 T7 실패하면은 바로 어그레스 프로그램, 즉 가상 적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적용해 버린다. 거기에 사브가 발을 들이밀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사브는 T7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같이 지금 보잉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펜이라는 기종은 우리 FA-50과 딱 맞대고 있는 그런 기종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FA-50 건을 한번 보면은 타겟팅 포드 국산화. 이거는 뭐 카이에서 이미 했다라고 돼 있고 이거 뭐 못할 리는 전혀 없다고 보죠. KF-21에도 이미 있는 거니까. 그다음 뭐 이제 본격적인 전투기로 쓰려면은 레이더 워닝, 뭐 미사일 워닝, 뭐 이런 거랑 뭐 플레어 쏘고 체프 뿌리고 하는 거랑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게 CMDS, 뭐 RWR이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 주 날개의 무장 장착을 최적화한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강화해서 한 자리에 더 무거운 무장을 달 수 있게. 이거는 기골 강화하고 약간의 손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에 개발할 때 이걸 전투기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제약 조건 같은 게 로키드 마틴에게 기술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돼요.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이런 게 이제 말레이시아 수출할 때도 원하는 거거든요. 암남을 쓰게 해달라. 조금만 기다리라 이거죠. 예, 암남도 훨씬 나은 미티어 국산화 버전이 들어간다. 자, 몇 년 있으면 가능해질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 KF-21이 내년부터 생산되는데 하늘에
초기에는 이제 암남하고 미제 무장을 달고 있겠지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국산 무장 달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램젯 같은 걸 되게 잘해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그것들이 이게 어디서 다 통합될 수 있다. 예. KF-21용으로 개발한 항전 장비 국산화됐잖아요. 예. 또 무장 컴퓨터나 이런 것들 다 적용될 수 있다. 예. 자, 항속거리 연장이라는 부분이 수출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지금 이 큰 포말 탱크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죠. 제 뒤에가, 조종석 뒤에가 불룩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 쪽에 수출할 때 저렇게 한 거니까 저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뒤에 2인용 두 번째 좌석을 없애버리고 저기를 연료 탱크로 써도 되겠다. 그럼 상당히 들어가겠죠. 예. 자, 어떤 옵션을 이제 택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펜 같은 경우도 단자기가 있고 복자기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부 뭐, 연료 탱크도 150갤런에서 300갤런짜리로 확대한다. 공중 급유 기능이 들어간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미국 수출형 FA50 만들 때 이미 다 적용됐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다. 여기서 더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 몇 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그 이후에 KF-21 개발이 순조롭게 됐기 때문에 지금 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끝났죠. 내년에 생산한다니까. 그 외에 필요한 항전 장비나 뭐 타겟팅 포드나 뭐 임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다 됐다는 겁니다. 전자전 장비 같은 게. 여기 적용만 하면 돼요. 뭐 레이더는 이미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레이더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여기 보면 LIG에서 한 이야기예요. 22년 5월에. 자, 안 보실 텐데 읽어드릴게요. 수출 고려 개발로 해외 기술 종속 탈피 및 전자전 장비 레이더 국제 경쟁력 확보해야 된다. 국내 기술로 해야지 외국에 파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 사업에 기존 장비를 대체할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 국산화가 필요하다. 이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덱스 현장에서 LIG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우리 폴란드에 수출할 때 우리 레이더가 안 달리고 결과적으로는 레이시온에 공냉식 그 A사 레이더가 달렸거든요. 그 레이더보다 우리 레이더가 훨씬 좋습니다. 그냥 순행식입니다. 그래서 향후 FA50 성능 개량이 되게 된다면 지금 그것도 지금 F35를 우리가 계획에 없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으리라고는 보긴 봅니다만은 좀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미 레이더는 개발돼 있다. A사 레이더가. 그 FA50에 들어가는 그 노즈콘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 가지고도 그게 어떤 급의 통상 이야기하는 탐지 거리를 말씀하셨겠죠. 한 250? 그 정도 된다라고 말끝을 흐리면서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보인다고 합니다. 탐지 거리가. 예. 자, 이 레이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러면 A사 레이더가 몇 개가 있느냐? 전투기용으로 2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한화에서 하고 있는 KF-21용 레이더가 있고, 그거는 크죠, 더. 그 노즈콘이 그 제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안에 소자가 노즈콘의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소자의 숫자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레이더 숫자가 많아지면서 탐지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전기도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아까 순행식, 공냉식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순행식이에요. 자, 그 말은 더 고출력을 낸다는 거고, 더 같은 면적을 가지고도 최대 출력까지 끌어 쓴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자동차가 순행식입니다만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공냉식이 있어요. 아직까지 크기는 최고 출력이 낮습니다. 왜? 엔진 열 때문에 출력을 최대 RPM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랑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LIG하고 KF-21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하고 경쟁을 했더랬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서는 LIG가 진 거죠. 네, 그래서 하나가 납품을 하게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그보다 훨씬 시장이 작은 것으로 보이는 FA50 쪽에는 LIG가 그때 개발했던 기술, KF-21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 기술을 가지고 추가로 개발을 했다. 예, 그래서 우리는 A사 레이더가 지금 현재 2개다.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가는 셈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FA50에 대한 향후 개량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시장을 봤다는 겁니다. 이런 경공격기 시장이 있다. 여기도 나중에 A사 레이더가 필요하다. 그리고 KF-21용으로 개발하게 될 공대공 무장이 뒤에 나올 것이다.
예,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이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